너 이거 알잖아. 왜 말을 안 해? 우유 그림을 보면 우유라고 말을 하는데 뭘 줄지 물어보면 우유라는 말을 안 해요. 혹은 먹고 싶을 때 사과 달라는 말을 할 줄 알아요. 해요. 근데 사과 그림을 보면 아무리 시켜도 아무리 알려줘도 말을 절대 안 해요. 어찌 된 걸까요? 그러면 대체 아이가 우유를 안다고 해야 되는 건가? 사과를 말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닌 건가?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? 못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?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? 부모님들께서도 그리고 치료사 선생님들께서도 자주 경험하실 수 있는 일이죠. 아이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래요. 이거를 더 반복해서 잘 배우고 알게 되면 아이가 잘 기억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겁니다. 아이가 말은 안 하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. 등등등. 이런 식의 설명을 들으셨다면 글쎄요. 안녕하십니까. 이지피지 행동 분석입니다. 간만에 언어 행동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. 어떤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, 이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현하지 않을 때가 있죠. 특히 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언어에 있어서 초기 학습자의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비단 언어에 지연이 있거나 자폐 진단을 받았거나 하는 언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만 특별하게 보이는 양상은 아닙니다.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언어를 학습해 나갈 때 모두가 경험하는 단계죠. 다만 정상 발달 아동의 경우 이 단계가 상당히 짧게 금방 지나갑니다. 우유 그림을 보고 말을 하지만 먹고 싶을 때는 말을 하지 않았던 예를 생각해 보면요. 우유라는 한 가지의 표현이지만 두 가지의 다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림을 보고 우유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언어행동 분석에서 텍트라고 불리는 기술이고요. 먹고 싶은 상황에서 우유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맨드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. 이렇게 똑같은 표현일지라도 언어행동 분석에서는 이 말을 하게 하는데 관여하는 변인들을 분석해서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지칭을 합니다. 맨드, 텍트, 인트라, 에코이 등등등이요. 왜냐하면 같은 형태의 소리, 같은 표현일지라도 이 변인들이 달라지면 그것은 다른 능력에 속하게 됩니다. 이것을 functional independence, 기능적으로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스키너 박사님도 콕 집어서 이건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, 이제 많은 연구들 역시도 이 기술은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. 맨드와 텍트뿐만 아니라 이 외의 다른 상황들, 그러니까 언어행동 분석에서 지칭하는 다른 용어들도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다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그 역시도 다 각각 다른 기술들입니다. 제가 이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, 다시 말해서 똑같은 표현일지라도 관여하는 변인이 다르니까 각 상황에 따라서 따로 배워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.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우유라고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, 그림을 보고 우유라고 말하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말이죠. 그리고 하나를 배웠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배워야 하고요. 사과를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더라도 그림을 보고 사과를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은 따로 더 배워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오늘 이 기능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시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아이에게 보여지더라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.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? 라고 이렇게 놀라지 않아도 된다. 라는 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언어행동 분석에는 이런 상황이 왜 생겨나는지 설명을 해줄 수 있고,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학습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를 가르쳐 나가는 중재를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이건 서로 다르니까 하나 배운다고 이게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. 사실 나 자신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안 그런데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요즘 유행하는 그 고기 부위라고 할까요? 그 중에 토마호크라고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. 저도 누군가 그걸 말하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. 뭔지 몰랐죠, 처음에는. 근데 그거를 한번 듣기만 했는데 그 뒤에 저도 토마호크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그 사진을 보여준다면 그거 토마호크잖아, 내가 모를 줄 알고,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을 겁니다. 나는 한 가지 상황에서만, 그러니까 한 가지의 버벌 오퍼런으로만, 기능으로만 배웠는데 이것저것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. 저는 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이 능력이 생겨나죠.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도 뭐가 됐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그 말을 얼마나 잘 사용을 하고, 하나만 알려줘도 여기저기 막 다 잘 사용을 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치료에서도 아이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이거는 선생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. 선생님들께서 슈퍼비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환영하고요. 핵심은 여러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언어 오퍼랑을 섞어가면서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